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 투자로 성공한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투자 방식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주식과 부동산 투자가 있을 텐데요.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된 강력한 대책들을 계속 예고하고 내놓고 있죠.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는 쉽게 말해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엄청난 강력한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국제적으로 정세가 다만 좋지 않아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투자시장에서는 여태껏 그랬던 것처럼 극명하게 갈리는 부동산론자와 주식론자들 사이에 다시 한번 어떤 게 더 나은지에 대한 갑론을박과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로 가져와 봤고요. 근데 이 질문은 사실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무조건 하나를 선택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단순했죠. 금리가 낮다 하면 부동산을 선택했으면 웬만하면 맞았습니다. 그리고 좀 경기가 성장을 한다 싶으면 주식을 하면 그래도 얼추 맞았던 시절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모든 게 애매해졌습니다. 금리도 애매하고요. 정책도 흔들리고 글로벌 변수도 전쟁과 같은 변수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이런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자산이 더 유리한 구조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포지션을 지금 현재 갖고 가는 게 유리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투자 시장은 왜 판단이 어려운가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할 때인데요. 일단 현재 투자 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둘 다 애매하게 좋고 주식이나 부동산이 확 좋은 게 아니에요. 둘 다 애매합니다. 좋은 정도가. 그리고 또 이 애매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주식 시장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떨까요? 일단 미국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I 기술 성장 기대감으로 계속 하락은 좀 있었지만 또 다시 반등하고 오르고 있죠. 그리고 ETF 투자로 사람들이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왜 돈이 몰리냐 하면 과거에는 좀 개별 종목 투자 중심으로 선호를 했다면 현재는 ETF가 블로그 아니면 TV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좋다는 게 좀 많이 널리 알려졌어요. 투자자들한테, 개미 투자자들한테도 그렇고 초보들한테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산 투자 선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ETF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도 하는데요. 글로벌 자금 흐름만 보더라도 최근 몇 년간 액티브 펀드에서 ETF로 자금 이동이 지속되고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수수료가 낮고 성과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주식시장이 마냥 좋은 상태냐? 그건 또 아니죠. 일단 우선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좀 투자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가격 상승에 대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죠. 또한 금리 변수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즉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서 주식론자들은 좋긴 한데 좀 아직 저렴하진 않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애매하다, 주식시장도. 그러면 반대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애매하느냐? 한 세 가지 정도 상황일 것 같은데요. 먼저 늘 있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공급 부족 이슈입니다. 지금 집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간 착공, 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있고 건설사 PF 문제로 신규 공급들이 지연이 많이 되면서 특히 수도권 핵심 지역은 구조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가격을 지지하는 힘은 분명 존재한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거겠죠. 두 번째 상황은 정책 완화 기대라는 이유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또 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정부가 다주택자나 똘똘한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못 잡아먹어서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라고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 부동산론자들은 일부는 이걸 또 하나의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 좀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좀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게, 잘 생각해 보면요. 정부가 국내 경기를 끌어올리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건설 경기를 살리는 겁니다. 건설 경기만큼 확실하게 눈에 띄는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바뀌거나
아니면 정부가 새로 같은 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건설 경기부터 신경을 쓰게 됩니다. 즉 정부는 결국 부동산을 버릴 수 없다라는 이론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멈추면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그래서 규제를 했다가 또 집값이 떨어지면 다시 완화했다가 계속 이것을 정책적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럴 거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일부 지역이 현재의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도 반등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희망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그래요. 현재 부동산은 서울 핵심지, 인기 신축 위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에 좀 떨어지고는 있죠. 하지만 그래도 지방, 외곽은 여전히 약세입니다. 즉 이미 선별 상승 시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부동산론자들은 이제 귀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현재 부동산 시장은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보고 또 희망 회로를 돌리긴 해도 가장 지금 부동산론자들이 신경 쓰는 게 바로 이거죠. 정부의 강력한 어떤 규제 예고들, 이것들이 지금 부담이 되고 있어서 함부로 못 움직이고 있다,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전망을 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투자해서 성공하면 그 방식을 찬양하거나 그 논리를 좀 고집하곤 하죠. 그리고 투자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 주식과 부동산일 테고요. 먼저 주식론자들이 항상 펼치는 논리들을 보면요, 대부분 요 4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무조건 선장한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이 투자론자들의 핵심이죠. 생각해보세요. 지금보다 기술은 더 좋아질 거고, 기업은 더 커지고, 돈은 더 많이 풀릴 겁니다. 이 또한 어느 정도는 팩트죠. 그랬을 때 주가는 결국 어떻게 되냐라는 이론인데, 당연히 이런 이론대로만 간다면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니까 이런 논리를 앞세워서 좀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회사 하나가 아니라 세상에 투자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죠. 예를 들어 예전에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사는 게 좀 정해져 있었죠. 근데 지금은 조금 성향들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ETF 하나 사면 미국 500개 기업, 전 세계 기업, AI, 반도체, 기술 전부 당긴다고 주장을 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는 실패할 회사를 고르는 게임이 아니라 성장하는 회사만 어떤 세상 전체에 베팅한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믿고 투자하는 겁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게 항상 맞으면 좋은데, 주식도 신도 모르는 시장이라고 하죠.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죠. 세 번째로는 시간이 돈을 만들어 준다라는 논리입니다. 주식론자들의 대표적인 마인드죠. 사실 이게 주식의 진짜 무기는 맞습니다. 복리죠, 복리. 예를 들어 1년에 7%만 올라가도 10년이면 거의 2배.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예측이 아니라 시간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아주 매력 있는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이 유동성 측면,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 뺄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가장 매력적이다라는 거죠. 부동산은 팔고 싶어도 못 팔죠. 몇 달씩 걸리고,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몇 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 아무리 많은 금액도 오늘 사고 내일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엄청 큰 부동산 투자와 차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논리인데요. 그래서 주식론자들은 세상이 망하지 않는 한 주식은 결국 오른다라고 주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론자들의 논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우선 이 논리를 가장 맨 앞에 앞세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은 어찌됐든 무조건 집에 살아야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게 시작이자 끝입니다. 주식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집은 없으면 못 삽니다. 이 차이로 투자 측면을 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주장과 논리를 펼쳐내죠. 두 번째로는 돈 많은 사람들은 결국 부동산으로 간다라는 이론을 외칩니다. 이 부분도 사실적으로 보면 팩트죠. 너무 맞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재벌, 정책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유명한 선수나 연예인들,
모두 월세 살고 있나요? 안 그렇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집들을 모두 소유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돈은 결국 부동산으로 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식은 변동성이 크고요. 부동산은 등락이 있어도 덜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이 커질수록 지키는 자산을 하고 싶으면 부동산으로 이동한다고 보면 된다고 그런 논리를 펼치는 거죠. 세 번째 논리는 바로 이 레버리지 투자죠. 즉 갭 투자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다는 논리인데 사실 이게 부동산 투자의 가장 문제이자 핵심입니다. 퍼센티지가 낮고 대부분은 어떤 세입자의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이용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구매한 집에서 살고 있지 않아도 잠깐 집주인이 되었다가 집값이 올랐을 때 팔아버리면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 갭 투자, 레버리지 투자 시장이었죠. 이것을 이제 정부가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지켜봐야 되는 거고, 아무튼 주식은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이렇게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라는 차이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부는 위기가 오면 항상 돈을 푸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현금 가치는 하락하고 자산 가치는 상승한다. 그 자산 가치가 바로 부동산, 집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논리를 펼치는 거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유명한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의 돈들이 모두 다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게 숨겨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모든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고 그게 느끼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논리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항상 최종적으로 좀 주장하는 것은 부동산은 가격이 아니라 결국 이 수요가 지탱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사람이 몰리는 곳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펼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아니, 현재까지는 맞아왔던 것 같은데요. 이후부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진짜로 판단해야 할 기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쟁 변수, 유가 급등, 환율 급등, 코스피 큰 폭 변동, 집값의 조정 구간. 현재 대한민국에 처해져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맞냐라는 질문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요. 답은 단순화시킬수록 더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금리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 자기 돈이 아니라 큰 금액을 대출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주식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현재 부동산 투자를 꼭 하고 싶더라도 금리가 감당이 안 된다면 주식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갖고 있는 자금 규모를 꼭 체크하자라는 겁니다. 자금이 갖고 있는 게 좀 적다라고 한다면 주식이 무조건 유리하죠. 주식은 적은 돈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맞습니다. 때문에 금리가 높아서 부담이 되고 자금 여력이 없다면 주식 투자가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도 여유가 있고 굴리는 자금이 좀 크다라고 한다면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병행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자신의 투자 성향을 꼭 체크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신이 돈도 있고 금리를 버틸 수 있어도 본인의 투자 성향을 본인이 잘 몰라서 망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점검부터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성향은 냉정하게 해보셔야 합니다. 되게 안정적인 것을 좀 좋아하면 부동산 투자가 좀 맞을 것이고요. 이거는 부동산이 좀 맞을 거예요. 부동산은 좀 슬로우하죠. 오를 때는 좀 급등하긴 하지만 반면에 좀 변동성이 좀 큰 주식은 어떻죠? 멘탈이 좀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멘탈이 좀 강한 사람이 해야 되고 조금 위험성을 좀 뭐라고 할까요? 재미를 느낀다? 아니면 좀 익사이팅한 걸 느낀다? 이런 걸 느껴도 상관없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주식 멘탈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도 다 투자 성향과 성격이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성향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이 선을 확실히 그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자신이 실제 실전으로 갔을 때 갈팡질팡하지 않고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소신 있게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투자 시장들의 상황과 규제, 정책들, 그리고 국제 정세를 보면 앞으로 시장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양극화가 심해질 겁니다. 지금보다 더 뚜렷해지고 더 심화될 거고요. 왜냐하면 좋은 자산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좀 더 크죠. 좋은 자산이라고 한다면 서울의 중요 입지들, 신축들 이런 데만 오를 가능성이 더 크고, 또 이것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과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다. 그리고 그 양극화에 따른 또 자녀들의 교육, 교육 환경, 그리고 교육에 들어가는 금액들, 이런 게 또 차이가 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왔지만 더 양극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 투자자들의 구조 변화가 좀 많이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특히 주식 시장에서는 좀 더 그래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변에서 보면 정말 젊은 친구들이 예전 세대들에 비해서 주식 투자를 일찍 시작하고 경험해 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다 보면 이제 ETF 중심으로 투자를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월 아르바이트든 직장이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일부를 자동 적금하듯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아지면 주식 시장도 투자 트렌드가 좀 변화되고 있어서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부동산이 선택적 자산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즉 앞으로는 아무거나 사면 오르는 시대, 이건 좀 지나간 것 같고요. 좋은 시대 끝났다. 그래서 제대로 골라야만 돈이 되고 값이 올라가는 시대가 점점 더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정리하자면 이럴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투자 시장에서 주식이냐 부동산 투자냐 싸움은 좀 더 무의미해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사느냐, 얼마나 버티느냐, 어떻게 나누느냐 일 텐데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어쩌면 둘 중 하나만 하고 있는 사람일 줄 모릅니다. 이제는 둘 다 꼭 해야 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필수 선택 사항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투자 시장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요, 구조를 이해하고 습득하고 나누어서 분산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고요. 부동산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현재 조금 답답한 상황이 전개는 되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좀 답답한 이유들의 연속일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죠.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좀 믿고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자신만의 투자 소신을 쌓아야 되고, 그런 투자 소신을 쌓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작은 노력과 공부, 그리고 실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투자 멘탈이 강해지니까요. 투자는 멘탈 싸움입니다. 절대 흔들리는 삶이 질 수밖에 없다. 계속 나쁜 걸, 안 좋은 것을 들고 꼭 붙들고 있어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나만의 투자 소신을 갖고 멘탈을 좀 강하게 믿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나중에는 꼭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